병든 당신과는 이제 더는 못 살겠어. 그 한마디가 15년의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같은 병명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촛불이 흔들리는 창가 테이블에서 작은 상자가 열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은은한 불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강민준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15년 전처럼 평생 함께하자. 윤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18살부터 함께해온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웨이터들도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시간이 마침내 완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렸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진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할까? 작은 결혼식으로. 좋아, 가족들만 모시고 조용히 하자. 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안도감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긴 연애 끝에 마침내 찾아온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굽는 동안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가 아직도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마저 평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정 길다고 했지? 응, 그래도 저녁에는 꼭 들어올게. 약속한 거 있잖아. 민준이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진은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런 아침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당신도 병원에서 조심하고. 민준이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부터 꾸준히 받아왔던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젯밤의 행복이 아직도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반지를 내려다보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19번 윤서진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진은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잠시 대기한 후 다시 호출됐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정민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상담실의 의자가 유난히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정민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배정민이 말했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조기 발견이라 다행입니다. 계획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은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원은 사흘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어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고 각종 검사 일정표가 빼곡해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민준이 함께 다녔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결과를 함께 듣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녀와.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괜찮아. 익숙해졌으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대기실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는 새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최다인이라는 2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능숙하고 반짝이는 말투로 민준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다인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스케줄 정리해드렸어요. 내일 저녁 회식도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준은 잠깐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서진의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무서워. 괜찮을 거야. 의사도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민준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아주거나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그는 병실 침대 옆이 아니라 회의실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서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은 안 오셨나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서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서진은 텅 빈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환자들 침대 옆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만 자신의 침대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괜찮아. 그럼 나는 회사 가볼게. 일이 밀려서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민준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서진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이 길어졌어. 고생했어. 서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자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언제부터 서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요? 언제부터 그가 자신을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서진이 응급실로 실려간 것은 한겨울이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준의 첫마디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난 후였습니다. 각자 살자. 서류 준비해놨어. 민준은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봉투에서 나온 이혼 서류에는 이미 민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병든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5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 위로 둥글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혼 후 서진이 이사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짐을 풀면서 서진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새로 장만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혼잣말이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절망보다는 의지가 서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으로 알바 플랫폼을 검색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을 살려 의료 번역 일을 찾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어 의료 문서들을 번역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번역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쌓였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항암실에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항암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오시는구나. 참 대견하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말하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29살의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남편이 돌봐야 한다며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젊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울 때 같이 숨을 고르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서진은 자연스럽게 다른 환자들의 조력자가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두 번째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항암실에서 만난 사람들이 문자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서 배정민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희망적인 수치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이겨낸 시간들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간호사 경력과 환자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 처음 듣는 낯선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었고 각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상은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원봉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성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씨, 혹시 그 사람일까요? 같은 시간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최다인과 함께 넓은 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다인이 말했습니다. 회사 실적이 정말 좋아졌어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다인 씨 덕분이지.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준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서진과의 무거운 시간들이 끝나고 나니 모든 것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유럽 여행까지. 서진과는 해보지 못했던 화려한 여행들이었습니다. 다인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결혼 얘기해볼까요? 좋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고 미래는 밝게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민준이 샤워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 부위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겠거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덩어리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물거렸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덩어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민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성 유방암 3기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설마 그 병을 나도 겪게 될 줄이야. 민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성 유방암이라니. 서진이 겪었던 그 병을 자신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보다 훨씬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년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필요해요. 공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다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와 반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민주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서진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코니의 화려한 야경도 벽에 걸린 행복한 사진들도 더 이상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윤서진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민준의 몸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구토와 어지럼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서진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이제 자신이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미팅 중에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고 집중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휴식하면 회사가 무너져. 민준이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탈진 상태가 되어 소파에 쓰러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민준이 예전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사업 파트너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일단 내가 회복되면 다시 연락하자. 골프 모임에서도 빠지게 되었고 회식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때 서진이가 봤던 풍경이었구나.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비급여 항목들이 많았고 좋은 약을 쓰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회사 실적도 떨어지면서 개인 자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라는 이유로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월급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 직원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파티가 열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무덤같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요리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화려했던 생활비와 병원비가 동시에 나가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소주 반 병씩 마시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을 찾아봤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윤서진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병원에서 환자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이제는 자신과 같은 환자들을 돕고 있다니. 민주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윤서진의 근무병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상담실 앞에서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몸은 여위었고 모자로 가린 머리는 성성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낮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부탁이야. 서진은 잠깐 숨을 고르며 그의 변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같은 병이야. 모두 떠났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과는 못 산다고 하신 말 기억나시죠?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이제 날 찌르는구나. 그 말에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나밖에 몰랐어. 서진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처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간병은 못해요. 대신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서진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섭식 관리 방법, 부작용 대처법, 생활 루틴 등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용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이런 음식이 도움이 돼요. 구토가 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민주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의 친절이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견뎌내려 하지 마세요. 병원에 환자 모임이 있어요. 복도를 지나던 한영옥이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진을 본 영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옥이 서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어머니. 민준이 만류했지만 영옥은 계속했습니다. 벌받을 일이야. 아픈 사람을 버리다니. 서진은 영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정말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아닌 거리를 둔 배려였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몸에 좋은 죽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민주는 그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쪽지가 있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힘드실 텐데 이 영양제가 도움될 거예요. 하지만 도움은 손길이 아니라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벤치에 남겨진 마지막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 내일 다시 놓고 갈게요. 스스로 이겨내세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 건네지는 것은 짧은 안부와 필요한 정보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민준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쪽지에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항암 3차 끝나면 몸이 많이 힘들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민주는 매일 벤치를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죽이, 때로는 영양제가, 때로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쪽지에 답장을 남겼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다음 날 서진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내셔야 해요. 그래야 버팁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준의 회복 곡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조언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니 컨디션이 나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치료받는 남성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다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도 없이 어떻게 버티세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환자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민주는 병원에서 간단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성 암 환자 모임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민준의 말에 다른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 닿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 배정민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민준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심리적 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이겨내고 계시네요.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에요. 민준은 서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 거리감 있는 배려가 오히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배정민이 말했습니다. 환자 모임 활동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본인에게도 치료가 되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길을 막지만 경계는 길을 튼다. 서진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도움만 건네는 것. 그 경계 안에서 민주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치에 민준의 마지막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진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배정민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려요. 민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민주는 상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진이 새로운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환자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울어도 돼요.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민준을 불러냈습니다. 병원 앞 작은 카페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치 판정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응, 덕분이야.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각자의 길에서 살아가셔야 해요. 알고 있어.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담담한 작별이었습니다. 1년 후 작은 상담소 간판을 다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망 상담소라는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민준이 새로운 내담자를 맞았습니다.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 상담실에서는 서진이 새로운 환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혼자서 어떻게 이겨내죠?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민주는 상담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3명의 환자 가족과 상담을 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작은 희망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서진도 병원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한 젊은 엄마가 마지막에 웃어준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움의 언어는 짧았고 경계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법으로 남을 도왔고 그는 뒤늦게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은 결국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덜 춥게 만드는 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증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